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 출발한 후 장중 오름세를 키웠습니다. 설 연휴 휴작으로 일주일 만에 거래가 제거되면서 딥시크 쇼크를 비롯해 매파적인 FMC 결과, 트럼프 정부 통상 정책 불확실성 등 그간의 대외 변수를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월 개인 투자용 국채를 총 1,000억 원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물은 800억 원, 20년물은 200억 원인데요. 1월 발행한 동일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가 적용된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딥시크 사용을 차단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딥시크에 질의서를 보내거나 내부 검토를 통해서 규제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유럽 당국이 중국의 딥시크에 반짝 경계를 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챗 GPT 개발사 오픈 AI에 최대 36조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오픈 AI에 150억에서 25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재테크 고수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MC 지영이고요. 또 한 분 나와 계시죠? MC 건우입니다. 네, 오늘 또 MC 건우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켓 쇼쇼쇼의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금 나와라 뚝딱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 건우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2주 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명절 때 아마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묵직하고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투자입니다. 뭐죠? 요 색깔. 네. 오늘 그래서 이거 노란색 옷 입고 네. 온 거 아니에요? 아, 저 오늘 약간 이소룡 의상입니다. 아, 이소룡이야? 네. 그래도 이런 이소룡으로 느낌? 하지 말고 네. 그냥 반짝반짝 금으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들과 저희가 한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은 일단 이런 질문부터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갈 거냐? 뭐 이건 거예요? 금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이차영 네. 교수님한테 먼저 좀 이야기를 들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우선은 황태경 팀장님을 맞아요.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금값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아, 금값이 왜 이렇게 올랐냐? 금값이 사실은 이제 금값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보통 금리가 인하하거나 그리고 달러가 하락할 때에는 금이 반등을 하면서 금값이 상승세를 유지를 하는데요.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사실상 이제 은행에 돈을 넣어둬봤자 투자자들한테 큰 이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가 금을 사두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작년에는 달러도 강달러였고요. 그리고 금리 자체도 굉장히 높았는데 좀 미스터리하게 오른 게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제 금 시세가 좀 변동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사실 계속해서 오르는 금값 때문에 정말 금값이 금값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금값이 오르는 공식이 있을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혹시 그런 공식들이 특별히 좀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붙여가지고 말씀을 네. 드릴 건데요.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인하됐을 경우에는 뭐 투자자 면에서는 크게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이면 차라리 안전자산인 금을 사자라고 해서 금을 매입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 거래를 할 때는 우리가 국제 사항으로 이제 환율 미국 달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금이 좀 싼 것 같다. 환율이 저렴하기 때문에 금을 좀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금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달러가 약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안전자산인 금을 사도록 하자라고 해서 수요가 좀 몰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꼭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은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하할 때는 금값이 오른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에서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다 하고 계세요? 막 이 뜻은 뭐예요?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웃음으로 대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건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금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도 꾸준하게 사서 모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금 투자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은 안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주변이 시끄러울 때 안전자산으로 금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 이렇게 공식을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또 납득가기가 쉬운데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공식이 최근에는 조금 깨졌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일단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이렇게 금값이 고공을 행진을 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됐을 때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도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값이 상승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인데요.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등 때문에 원자재 공급에 대한 불안정이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에서도 골드바가 날개도 친 듯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중국의 젊은 세대들도 이제 금콩이라는 순금을 콩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작게 만들어 놓은 금을 이제 모으는 게 유행일 정도로 지금 금에 대한 열풍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도 지금 SNS에서 국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도 매달 이 금콩을 한 돈씩 사서 모으는 챌린지가 조금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서 금값이 오르는 만큼 금에 대한 조금 열기도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금값을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은 뭐 사이트마다 그 내용도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금은방도 우리가 조금만 돌아다녀 보면은 가격이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금값이 좀 다른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고 이 금값을 봐야 하는지 그게 사실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혹시 고수님께 그 답변을 드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을 표현하는 방법에는요, 뭐 그램, 온스, 돈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값을 검색을 제일 먼저 하시면은요, 이제 1g 단위가 많이 나옵니다. 국내 금 시세를 측정할 때 그램 단위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기억할 때는 1g 단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트라이온스, 온스는요, 이제 트라이온스를 줄여서 표현한 것인데 뉴스나 신문, 언론들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1트라이온스 같은 경우에는요, 31g에 해당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이제 돈 같은 경우에는 1돈, 한 돈이 3.75g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화폐나 다른 차이가 아니라 그냥 몇 g을 기준으로 표현을 했느냐 그 차이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또 잘 정리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이제 또 앞으로 금 무게 측정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있고 좀 헷갈리잖아요. 뭐 어디 가면 온스라고 하고 어디 가면 돈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네이버 들어가서 치시면 딱 해갖고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 국제 단위로 온스당 얼마 나오잖아요. 네. 근데 동네 가보면 그 가격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금은방마다 사실은 가격 차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실 때도 요즘에는 여러 군데 비교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돌잔치 갈 때 뭐 사들고 가요? 돌반지. 네. 한 돈. 근데 요즘에 이제 한 돈이 아니라 비싸니까 반돈이나 현금으로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몇 군데 비교하시면 많이 차이 나면 한 5% 정도 가격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또 포털 사이트를 잘 이용해서 네, 즉각즉각 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지는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을 사고 싶어도 사실 이게 믿을만한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요즘에 홈쇼핑 같은 데서도 금을 많이 팔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정말 내가 아무리 인증이 있다라고 해도 그게 믿을만한 건지에 관한 물음표가 드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믿을만한 데서 진짜 금을 사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또 18K 이런 표현들도 다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한 큐 좀 정리를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이차영 전문가님.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우리가 보통 금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실물적으로 눈에 보이는 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금 투자를 할 때 대부분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번에 명절 때도 이제 저희 친척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게 금 지금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금을 어떻게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뭐 골드바를 사야 돼? 아니면 뭐 순금을 어떻게 좀 사놔야 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금반지나 목걸이 뭐 골드바처럼 실물금을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보관 시에 대한 보수는 따로 없지만 매입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10%, 수수료 5% 해서 최소 15% 정도의 손해를 보고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면 투자의 개념으로 금을 샀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돌잔치를 해서 돌반지를 금으로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매입을 하지만 금을 실물적으로 매입을 했을 때는 금을 투자로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앞에서 이제 14K, 뭐 18K 얘기했으니까 14K랑 18K랑 24K 중에서 금 함량이 제일 높은 게 몇 K예요? 24K 아닌가요? 오, 느낌상으로 바로 찍었어. 네, 그럼 18K는 금 함량이 몇 프로일까요? 18%인가요? 모르겠네요. 네. 이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24분의 18인 거예요. 헷갈린데요. 그러면 벌써부터? 75%. 75%. 75%가 금인 게 18K. 네, 그러면 14K는 24분의 14. 그러니까 한 56% 정도 되는 거. 그러면 다른 게 섞여 있는 거네요. 네, 다른 게 이제 뭐 은이 섞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18K 중에 좀 백금 색깔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요건 백금 추가된 거고 은이 추가된 거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편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물 살 때 18K 살 거냐, 14K 살 거냐, 24K 살 거냐 할 때는 사실은 24K가 다른 게 안 들어가니까 가격은 제일 잘 오릅니다. 순금이네요. 네, 거의 순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와, 네, 몰랐죠? 정말 몰랐어요. 네. 저는 18K가 좀 많아가지고요. 아, 네. 그래요? 한번- 그것도 나쁘지 않지. 네, 나쁘지 않나요? 그럼요. 24K가 제일 좋은 거고요. 제일 좋은 거. 욕심 부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실물 글 1g에 관해서 또 네. 부가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부가세 설명 간단하게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금을 사면은 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몇 프로가 발생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몇 프로 발생돼요? 부가세는 10% 발생됩니다. 네. 근데 여기 수수료가 또 붙습니다. 5% 정도 붙고요. 그러면 저희가 금을 살 때는요. 실질적으로는 최소 15% 이상은 수익이 나야지 본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은 요새 금콩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자, 금콩을 사면 세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왠지 붙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실물로 사면 다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금콩 샀는데 15% 수익 안 나면 금은 손해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금콩을 실제로 사는 게 더 이득일지 아니면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증권사에서도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건 현물로 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 통장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수익률도 중요하긴 하지만 세금 얼마 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KRX에서 만약에 저희가 금을 산다라고 하면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거의 안 붙습니다. 그냥 처음에 살 때만 수수료가 조금 붙어요. 근데 이제 수수료가 한 0.23%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통장이 은행에서 이제 금을 사서 예치를 하시는 건데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요. 통장 거래하면은 1% 수수료 떼고요. 또 실물 거래하면 여기에다 5% 수수료가 또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 ETF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제가 그 실전 금 투자 전문가한테 물어봤거든요. ETF나 해외 쪽에 선물로 투자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금으로 ETF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ETF별로 수수료가 또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가 또 금을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저희가 부모님에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세금이 들까요? 당연히 붙죠. 예, 모든 현물 자산 우리가 넘길 때는요 세금이 다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꼼수 아닌 꼼수를 하나를 알려드리는데 뭐 그렇게 이제 금이 많다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골드바로 한 두세 개를 쫙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금값이 제일 쌀 때 증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에서도 증여세 관련된 거 설명해 줄 때 증여세 공제 한도가 있다라는 거 설명 한번 드렸어요. 배우자 간에는 6억 원,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 그다음에 성년 자녀한테는 5천만 원 증여할 때 세금 안 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한도 내에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집에 그냥 짜투리 금들 조금 모아두시잖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짜투리 금들 조금 많이 모아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그 장롱 구석 어딘가의 상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굳이 신고하지 마시고 공인비 조금 들여서 이쁜 보석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주는 게 사실은 저는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나간다. 그럼 세금 줄이는 공제한도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쁘게 만들어서 계속 몸에다가 차고 다니자. 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투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황태경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투자를 사실 한다고 했을 때 금값이 비싸기도 하고 골드바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이 골드바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소액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만 아끼시면 투자가 가능한데요. 요즘은 사실 저가 커피가 워낙 선행하고 있다 보니까 한 1,500원 정도면 사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500원을 아껴서 금 투자하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골드 뱅킹입니다. 자, 우리가 시중에서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금융사가 바로 은행인데요. 이제 은행에서 현금 대신에 이 금을 모을 수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은행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국민, 신한, 우리 이 세 곳에서 금 통장, 골드 뱅킹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드 뱅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 단위가 아까 설명드렸던 1g이 아니라 0.01g의 아주 작은 금부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신한은행에서 골드뱅킹을 만들어서 한번 개설을 해봤는데요. 이제 10,000원을 제가 입금을 하니까 0.09g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금한 금액에 맞춰서 그날의 이제 금 시세와 그리고 환율을 계산을 해서 은행에서 자동으로 금으로 적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금을 10g, 뭐 50g, 100g, 뭐 1kg로 모으시게 되면은 실물로 인출도 가능합니다. 단 아까 이제 길건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인출할 때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인출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은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MC 건우입니다. 네. 네, 길건우 대표 아니고 MC 건우고 여기서 실물로 인출할 때 아까 부가가치세 얘기했잖아요. 10%가 추가로 더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세금을 걷잖아요. 그럼 이런 골드뱅킹을 이용할 때도 만약에 뭐 내가 이익이 났다라고 했을 때 세금이 붙을지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려볼까요? 아무래도 골드뱅킹은 은행에서 쉽게 개설을 해가지고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접근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1g당 사고 팔 때에 대한 수수료가 1%가 붙고요. 그리고 내가 샀을 때보다 금값이 더 오르게 됐을 때에는 매매 차익에 대한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또한 실물 인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물금을 사셨었던 것처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10%랑 수수료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골드뱅킹 같은 경우에는 커피값 정도로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을 때만 이제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또 단점이 있네요. 작은 돈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것저것 그쵸. 세금을 많이 댄다. 이것저것 다 가져가는군요. 배당 소득세도 네, 떼고 그러네요. 현물로 가져가면 또 부가가치세 떼고. 그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증권사에서도 금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증권사 통해서 금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증권사에서도 금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제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금 펀드와 그다음에 금 ETF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ETF도 사실 펀드의 일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설명 편의상 오늘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금 펀드는요, 이제 펀드 종류의 일환이고 그리고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금을 채광하는 채굴 기업이라든지 기금속 회사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값과 유사하게 펀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을 가지긴 하는데요. 이제 그 펀드 내에서 그 금과 관련된 기업의 비중이 높으면 그 기업의 영업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환율 차익에 의해서 본래 금값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세제 혜택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연금저축 계좌라든지 ILP 계좌를 이용하셔서 장기적으로 적립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펀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는 뭐 한 주, 두 주 뭐 이런 식으로 사잖아요. 그런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금액만 지정을 해두면 그만큼 자동으로 매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차영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금을 거래를 할 때 수수료 문제가 또 부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도 항상 투자할 때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빈번한 투자를 잘 못하잖아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좀 들어볼까요?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증권사를 통한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금 펀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제 반대로 금 ETF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는 방법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데요. 일단 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 1%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요. 금 ETF 같은 경우에는 연 0.3에서 0.5%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금을 투자를 하실 때 펀드보다는 수수료가 더 낮은 걸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ETF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국내 금 ETF는 총 5가지인데요. 이제 골드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베이스지만 자산 운용사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율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금값이 하락하는 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버스 라는 옵션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한 주당 한 10,000원대 금액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건 증권사에서는 ETF도 수수료를 낮으면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 투자할 때 수수료 문제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좀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노파심이 있습니다. 네. MC 건우님. 네. 아니 내가 금을 증권사를 통해서 샀는데 증권사가 행여나 잘못되기라도 하면은 내 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네. 그래서 그냥 실물로 가지고 있는 게 나으려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 네, 있죠.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전에 CG 화면에 보면은 네. 증권사에서 금 관련된 펀드에 투자하는 거 CG 화면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뭐 재간접형, 주식형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앞에서 이제 황태경 전문가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여기에 금 관련 광산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금의 현물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물 같은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망하면 못 받죠. 하지만 현물에 투자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KRX 금거래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금을 사시면은 이거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고 파는 것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보관 기관이 다릅니다. 현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예탁결제원에 따로 보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증권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선물을 사느냐 아니면 현물을 사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아니죠. 손실이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다. 요거 체크해 두시면은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안전한 성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현물, 실제 금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많은 네. 분들이 우려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현물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KRX 금거래소 쪽으로 여러분들 금 투자하실 때는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미국 주식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미국 주식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실제로 이 운용사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한국 투자자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또 돈을 벌었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미국 주식에서 금 투자를 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조금 더 한국 시장이랑 비교했을 때 장점은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황태경 한번 고수님께 이 부분 한번 답변 들어볼게요. 네, 저도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국내 증시보다는 해외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이제 금 ETF에 투자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적인 종목 2가지를 가져왔어요. 소개를 드리려고. 이제 먼저 SPDR 골드 쉐어즈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의 티거는요 이제 GLD라고 합니다. 그리고 iShares사에서 만든 IAU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 2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금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두 ETF의 규모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 ETF가 이제 코덱스 골드 선물인데요. 이 시총이 1,700억대에 달합니다. 근데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이제 여기 있던 그 GLD의 시총은요 무려 92조에 달합니다. 야, 그럼 이거 몇 배 차이예요? 거의 900배 차이 아니에요? 네, 엄청나죠. 근데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실 수도 네. 있으니까 제가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려면 네. 우리나라의 시총 3위 기업의 시가총액이 83조 정도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오. LG엔솔 뭐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3위를 뛰어넘을 만큼 큰 규모가 지금 GLD라고 하는 미국 금 ETF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이제 근데 좀 대형의 ETF에 투자를 하셔야지 거래량이라든지 이제 매매가 편리하시기 때문에 이 2종목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말이 맞는 게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항상 얘기할 때 거래량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으면 내가 팔고 싶을 때 빨리 못 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액 자체 변동성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이제 고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미국 시장의 금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 방법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고민이 됩니다. 당연히요. 어디에서 투자를 해야 될지 딱 들어보니까 더 고민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 큰 시장에 사자. 그러게요. 근데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네. 이창현 교수님께서 이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률 한번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국내 ETF에 했을 네. 때랑 네, 해외 맞습니다. ETF에 했을 때랑. 사실 이 해외 ETF에 하실 때 반드시 먼저 중요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환율이거든요. 미국에다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이든 아니면 금이든 이런 것들을 ETF에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환율을 먼저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환율 같은 경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환율이 많이 오른 상태라고 한다면 향후 환율이 많이 하락하는 시점이 왔을 때 오히려 수익 시의 환차익 자체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조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지만 GLD 같은 경우에는 약 240달러, 원화로 치면 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주에.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조금 나는 모아보고 싶었어라고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증권사에서 금 투자 시에 실물 출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모은 것과 실제 손으로 조금 만져보고 싶다. 나는 금을 조금 내가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적당하지 않은 투자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뱅킹과 마찬가지로 15.4%의 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ETF와 국내 ETF 중에 조금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나는 조금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국내 ETF에 아니면 나는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환차익을 보면서 오히려 금에 대한 시세에 투자를 했을 때 난 자신 있다라고 하시면 해외 ETF에 투자를 하셨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MC 건우님이라면 네. 어디에 투자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참 고민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익률로만 따지면 미국 ETF가 훨씬 더 높습니다. 국내 ETF보다는. 근데 이제 여기서 앞에서 고수님이 얘기를 잘해주신 게 금액이 소액 투자가 안 돼요.
네, 앞에서 방금 얘기를 했던 게 GLD 같은 경우가 한 주, ETF 한 주당 240달러거든요. 그럼 이거 환산하면은 금액으로 따지면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메타에서 그 보너스로 오늘 받았는데 300달러 받았거든요. 그럼 저 ETF 이거 한 주 사면 땡인 거예요. 그래서 소액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앞으로 오를까 떨어질까를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환율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건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이제 어찌됐건 트럼프 입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변동성 내에서는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환율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 그러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환 노출에 대한 것도 사실은 조금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국내 ETF가 낫고요. 환율의 변동성보다는 앞으로 수익률이나 환율이 조금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해외 ETF가 조금 더 유리하니까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고심해서 결정을 해봐야 될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선물 거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긴 했었잖아요. 금 같은 경우도 선물 투자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또 원자재 관련해서는 선물 투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금 관련 선물 투자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금도 투자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사실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 상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오늘 제가 팁을 좀 드리고 가야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ETF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국내 시중에 있는 ETF들 대부분들은 보시면 이제 금 선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자산으로 해서. 그래서 선물 이제 롤오버 비용이 든다든지 환해지 수수료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지만 자, 에이스 KRX 금 현물이라고 하는 이 상품은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금 현물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선물에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또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라든지 아니면 IRP 같이 이제 나의 은퇴와 노후를 대비할 때는 이 에이스 KRX 금연물을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러면 갑자기 고수님한테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이랑 IRP 같은 경우 퇴직연금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장기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적정 비율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은 네. 사실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 상품이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해칭을 하는 요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는 10% 정도를 포트폴리오에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네, 연금저축 펀드랑 IRP에 매달 들어가는 비용에서 10% 정도는 KRX 네, 금 현물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네.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는 네. 그대로 이제 내가 가진 종목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다른 여기서 거죠. 옮겨? 제가 추가 질문을 네.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금도 그게 가능할지. 그러니까 이제 보실까요? 뭐 주식 이전하는 것처럼 네, 연금저축 이전하는 펀드나 이제 가입했는데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것처럼 네, 이것도 옮길 수 가능한가? 있어? 네. 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연금저축 펀드나 IRP 옮길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옮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KRX 금 현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연금저축 펀드가 아니라 KRX 금 현물에 직접 내가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옮기실 수 있고요. 옮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A 증권사에 현재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B 증권사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B 증권사에 예를 들면 연금저축 펀드다. 그럼 연금저축 펀드를 계좌를 개설하고 그대로 계좌 이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KRX 금 현물 직접 투자했다. 마찬가지로 금 계좌도 오픈하고요. 그 계좌로 이전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옮기실 수 있으니까 이거 옮길 때 나 팔고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이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테크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고수님과 또 MC 건우님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든든한 느낌이 드는데 그간 이제 금에 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 꼭 복기를 하셔서요. 투자하실 때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금도 이제 증권 계좌를 옮길 수 있다라는
하는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세금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창훈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 텐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이거 꼭 필요해요. 네. 왜냐면 아까 배당 소득세 갖고 막 15.4%, 그쵸. 부가가치세 10%, 맞습니다. 수수료 5%. 겁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앞에서 이제 수수료가 몇 프로다, 맞아요. 세금이 몇 프로다 이제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아 금에 대한 투자를 해보고는 싶은데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세금도 많이 떼고 수수료도 많이 떼는데 금으로 투자해서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는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꿀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세금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세금을 또 줄이는 게 재테크의 핵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금투자 방법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KRX 금시장을 통한 금투자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금으로 탈세나 이제 재산을 은닉하는 음성 거래가 많았었고요. 또 그 금의 품질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조금 노심초사하셨을 텐데 그래서 정부가 이 금에 대한 부분을 투자나 금을 조금 소유하는 것들을 좀 양성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2013년에 한국거래소를 통한 금 현물 시장을 개설을 합니다. 그게 바로 KRX 금시장인데요. 이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KRX 금시장에서는요. 거래 시 양도소득세랑 배당소득세를 모두 비과세 처리를 해주고요. 거래 수수료나 증권 수수료율도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펀드를 이용했을 때에 대한 수수료와 이제 ETF를 활용했을 때에 대한 수수료보다 훨씬 더 적은 온라인 수수료가 0.3% 정도밖에 부과가 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금이나 수수료 때문에 금 투자를 조금 망설이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이 KRX 금시장을 통해서 금 투자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부터 금 투자하는 방법을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아까 금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금 펀드, 그다음에 이제 금 국내 ETF, 해외 ETF, KRX 금시장까지 얘기를 했는데 금선물도요. 금선물도 얘기하고 이 정도면 정리 한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수수료적인 부분이나 세금적인 부분을 더 제외하고 이제 금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다라고 하시면 가장 접하기 쉬운 것들은 아무래도 금 현물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에 대한 현물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로서는 조금 메리트가 없으실 수 있어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을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라고 보장은 어려우니까 금 현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고 하시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금을 내가 처음에 매입했을 때보다 많이 오르셨을 때 뭐 아예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시면 장신구로 쓰시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조금 금을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나는 증권사 이런 거는 좀 어려서 모르겠어. 근데 조금 소액으로 한 10,000원에서 20,000원, 한 달에 50,000원 정도만 투자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사실상 골드뱅킹처럼 은행에서 이제 계좌를 개설을 하셔서 쉽게 조금 접할 수 있는 골드뱅킹도 좀 투자를 해보시는 걸 좀 적극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투자를 해봤어. 나는 주식 계좌도 있고 나는 ETF 같은 것도 해봤는데 사실상 위험자산으로 투자는 해봤지만 안전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본 적은 없어 라고 하시면 이제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금 펀드나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셨을 때는 내가 조금 환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시장을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금 펀드나 ETF를 통해서도 조금 수수료는 적게 내시면서 수익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나는 좀 투자의 고수다. 나는 수수료 이런 거 정말 싫어. 뭐 세금 싫어라고 하시면 오히려 KRX 금시장을 통해서도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정리 다 됐나 모르겠어요. CG 없어요, CG?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뭐 CG 요거 하나 딱 네.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KRX 금시장을 또 마지막으로 짚어주셨던 방법이잖아요. 실제로 저는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경 전문가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이 KRX 금 투자를 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방법은 쉽습니다. 이제 MC님께서도 주식 거래 하시죠. 네.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음. 이제 이번 명절에 저희 엄마가 자기도 금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금은방에 가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엄마 잠깐만 부가가치 이라고 내야 돼. 네, 안 돼 잠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KRX 금연물 계좌를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NH라든지 한투라든지 본인이 사용하시는 증권사의 웬만한 앱에 보시면은 금현물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현물 계좌를 오픈을 하시고 나서 이제 금현물을 매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주식 시장이 열리는 동안에는 시장가로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1g부터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뭐 얘도 마찬가지로 뭐 100g 그리고 뭐 1kg 단위로 해서 금이 모여졌을 때는 실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여러 번 앞에서 들었다시피 실물로 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10% 붙고요. 그리고 골드바 한 개당 2만 원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요.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금을 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건데요. 제가 네. 이제 하나 정말 팁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온누리 상품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전통시장. 맞아요. 전통시장이랑 이제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5%에서 10% 정도 맞아요.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상품권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그럼 이렇게 5%에서 10% 정도 싸게 구매한 상품권을 가지고 이제 시장 안에 있는 금은방에서 금을 매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유의하실 점은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금은방에서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온누리 상품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리 집 주변에 금은방 중에 어느 게 이 온누리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0% 할인된 가격으로 사니까 부가가치세 10%랑 퉁이네요. 그렇죠. 약간 5% 정도만 상승을 해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괜찮죠?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금을 사실 때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세요. 뭐 귀금속으로 살 거냐, 골드바로 살 거냐, 아니면 요새 금 거북이 아세요? 네네네. 그 해가 바뀔 때마다 그 해 띠에 예를 들면 이제 그게 금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세공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띠금. 뭐가 더 유리합니까? 저는 단언컨대 금바, 골드바라고 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돌 반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 액세서리를 많이 하시는데요. 맞아요. 뭐 귀걸이라든지 팔찌라든지 맞아요. 많이 하는데 목걸이, 맞아요. 금열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공이 들어간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도 99.9의 상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공하는 과정에서 이 금의 품질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을 매입하시는 분들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드바를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 반지를 들고 가서 이제 이거 $1 골드바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이제 1:1로 교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순도 차이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매입을 하실 경우에는 액세서리보다는 골드바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골드바 비싸지 않나요, 많이? 요즘에는 그 골드바가 그 1kg짜리가 있는 게 네, 아니라 네. 몇 그램짜리도 팔아요. 아까 이제 금콩처럼 그램 단위로도 파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사람들 고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집에 돌반지랑 뭐 귀금속이랑 모아놓은 거 많이 있는데 많아요. 그러면 이거 골드바로 바꿔야 돼요? 라고 이제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꾸실 겁니까? 바꾸고 싶어요. 바꾸실 겁니까? 저는 안 바꿀 것 같습니다. 바꾸실 겁니까? 바꾸면 안 된다고 방금. 방금 딱 그 얘기야. 그래, 방금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돈 들어가요. 그쵸. 왜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바꾼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 팔고요. 골드바 새로 사는 거예요. 네, 저 그렇게 그러면 이해했는데. 여기에 이제 돈이 또 들어가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근데 아예 없는 상태다. 그러면 골드바로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금은바 집에 있는 거 열었다가 지금 다시 닫으실 것 같은데. 다시 다 닫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MC 건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금 투자 방법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네. 나에게 맞는 금 투자 방법은 각각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 그 다음에 소액 투자하시는 분,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금으로 모으시는 분. 이게 이제 조금 다 다를 것 같은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퇴직연금 계좌나 연금저축 펀드를 조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까
DRX 금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꾸준하게 우상향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조금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지금 굉장히 변동성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환율이 저는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더 오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내놓을 건데 아마 트럼프 일기 때도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이때 환율이 기존보다는 10에서 15%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순간에는 내가 여유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 미국 금 ETF 아까 GLD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는 완전 소수점 아까 굉장히 적은 돈,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1,500원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골드뱅킹이나 금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보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세금을 잘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아까 여기 보이시죠? 세금 15.4%, 15.4%, 그다음에 뭐 10%, 그다음에 비과세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본인들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금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악당들이 골드바를 이렇게 들고 어딜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실물 금을 나는 꼭 투자를 하고 싶다.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네. 건 내 타입이 아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도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얘기를 계속 하는 동안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 투자를 하는 방식을 네.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뭐 부가세라든지 세금 면에서 좀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실 거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금 자체로도 사실 실물금을 소지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금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전쟁이 났거나 유사시에 어느 국가에 가서든지 동일한 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을 구매를 하실 때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뭐 액세서리나 귀중품 이런 식으로 만드시기보다는 이제 골드바 형식으로 만드시는 게 좋은데 그때 만드실 때도 이제 미니 골드바를 만드시기보다는 좀 중량이 큰 것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공인비가 조금 저렴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묵직한 것으로 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까 MC 건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은방마다도 금값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친한 집, 뭐 가까운 집에서 가서 구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몇 군데 금은방을 살펴보시면서 지금 현재 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좀 저렴한 데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누리 상품권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 금이요, 진짜 의외로 진짜 무거워요. 그 1kg짜리 골드바 하나 하면 그 SNS 보면 이런 구멍 같은 데 넣어가지고 네. 그거 빼내는 거 있잖아요. 손목 나가요. 그래요? 네, 저는 좀 반대. 금 현물로 사는 거. 왜냐면 어차피 전쟁 나왔자 못 들고 가요. 네, 몇 개 들고 가다가 주머니 터진다니까요. 그럼 가방에 메고 다녀야 되는데 누가 봐도 무거운 걸 메고 다녀. 그럼 야 열어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돌릴 리는 없고요. 그 그죠? 무조건 네.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냥 현물 말고 선물이나 지수에 투자하는 게 전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이제 공인비 이야기를 네네네.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금을 지금 서랍에 있는 거를 가지고 금값이 높을 때 파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그래요? 네, 왜 금을 꼭 계속 보관만 하세요? 그런데요. 네. 저희 어머니도 보시면은 이렇게 항상 집에다가 쌓아두기만 하세요. 네. 그리고 오를 때 구경 이렇게 하셨다가 떨어질 때 그때 팔 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금값도 꾸준히 길게 보면 우상향은 맞는데 중간에 파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씩은 세일즈 해야 되지 않나. 팔고 조금 더 이제 또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금 바로 골드 바로 해갖고 또 다시 사고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스타일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차영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금을 워낙 좋아하긴 합니다. 장신구로서 좋아해요? 장신구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여기 하나 있고 예, 저기도 하나 있고. 반지가 조금 많은데 네. 항상 이제 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주얼리의 개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얼리로 하고 있다가 이거를 뭐 물려주거나 아니면 뭐 지인분들이랑 뭐 선물을 하거나 하기에는 되게 금은 현물적으로는 좋지만 아무래도 투자로서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는 지금 금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 금 시세가 올랐을 때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오른 거에다가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이것들이 올랐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을 투자하는 것도 올해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금이라는 게 안전자산이라는 투자자산 안에서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드뱅킹, 은행에서 하시는 골드뱅킹조차도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도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현물로 사시지 마시고 차라리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금 자체는 사실 무수익성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금 자체가 우리한테 뭐 적금이나 채권 같은 것처럼 이자를 불려주는 게 아니고요. 금 자산이라는 것들의 가치가 오르거나 떨어질 때에 대한 것들의 이제 시세 차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금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지만 사실상 정해진 수익을 주거나 이자를 주는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금에 투자를 하시겠다. 나는 그냥 보관용이 아니라 그냥 현금을 금으로 스위칭하는 작업이 아니라라고 하시면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금테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고수님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는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